오늘 기업, 오늘 사람, 오늘 주목해야 할 기업과 사람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짚어볼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월마트입니다. 그다음 현대자동차와 트위터, 그리고 LG전자입니다. 미국 유통업계에 새로운 반품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돈만 환불해주고 물건을 따로 받지 않는 건데요. 환불 물건을 다시 회수하는 비용과 또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월마트나 타겟의 이야기죠. 물건을 받지 않는 환불이라 획기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 마케팅 산업이 코로나19를 맞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또 하나의 진화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계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극심한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 이런 월마트 같은 미국 유통업계의 적응 전략 이것을 한번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월마트에서 물건을 사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 이럴 경우에 물건을 종래에는 반품센터에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그 물건을 가져와야만 반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월마트가 제일 먼저 도입한 건데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신고만 하면 그냥 물건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 변심 자체를 그대로 100% 억셉트하고 또 올 필요도 없다. 우리가 물건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매우 신속하게 배달하는 이 월마트의 그냥 가지세요 반품 전략 이 상당히 선풍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다시 회수하는 비용을 좀 감안한 정책인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도 해볼게요. 월마트가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유통과 금융의 만남인데 마트에서 금융 상품을 파는 방식이 될까요? 네, 월마트의 이 전략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월마트는 아마존이 출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최대의 기업이었습니다. 매출, 수익, 이익, 또 고용 규모 이런 면에서 아주 몰등한 1등이었죠. 그런데 아마존의 IT 매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휘청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핀테크까지 진출을 하는 겁니다. 네. 핀테크 회사를 만들어서 이 각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는 얘기인데요. 같이 합작하는 회사가 특히 재밌습니다. 로빈훗이라는 미국의 이 정권사가 있어요. 네. 인터넷 정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동학 개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개인의 힘으로 정권 시장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미국 정권가에서는 로빈훗으로 불러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영어권에서는 로빈훗으로 부르는데 이 로빈훗은 영국 설화에 나오는 의적이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인 관직을 갖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람처럼 나타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왔는데 마치 오늘날 무너진 뉴욕 증시 한때 무너졌던 뉴욕 증시의 의적처럼 나타나서 살렸다 이래서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로빈훗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권 투자 플랫폼 이름이 지금 로빈훗으로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거는데요. 이 로빈훗의 이 플랫폼에 들어가면요, 여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혁명이죠.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라든지 또 다른 그 정권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수수료 보전을 해가면서 이 정권 중개업을 해왔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활용해서 월마트가 영업을 해나가겠다. 아마존에 의해서 잃었던 그 세계 1위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우리 업계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와 애플과의 협력 소식에 현대차 주가 그야말로 급등세를 보였죠. 근데 아직 협력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시장이 너무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눈에 띄어요. 현대차 주가의 폭등은 과도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죠. 네, 월스트리트저널 하면 미국에서 일간지로서는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죠. 경제지면서도 불구하고 일반 종합지인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보다도 발행 부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인데 특히 뉴욕 증시에서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갖는 그 보도의 공신력이나 파급력은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현대차 주가 최근에 너무 올랐다. 이것은 아주 과도하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 언론사들이 이런 의견을 낼 때 간접 화법을 사용하거나 또 전문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현대차 주가 저것은 실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과도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애플카와의 협상설 이것 때문인데 현재 실체도 확인돼 있지 않고 서로 네. 애플하고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대차에는 플러스가 될 것인지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확실치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애플과의 협상 얘기가 나온 이후에 현대차가 주가가 오른 것은 거품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짚어볼게요. 현대차 주가 폭등 소식에 국민연금이 손실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차가 애플 전기차하고의 협상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에 현대차 주식을 대거 처분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만약에 팔지 않고 두 달간 그대로 있었다면 수천억을 벌었을 텐데 그 이익을 앞서서 차버렸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것은 이 투자는 길고 짧은 것은 팔 때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과연 국민연금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성급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뭘 손실을 주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묘미일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제 현대차그룹은 삼성동에 이제 통합 사옥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원래 무려 이제 105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층수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현대차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GBC 빌딩이라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5층짜리 랜드마크죠. 정몽구 회장이 저야말로 야심작으로 10조 원 이상 들여서 땅을 확보했고 네. 거기다가 지금 건물을 짓도록 한 건데요. 여기에 지금 한 언론이 105층이 아니라 50층으로 수정했다는 보도를 내놨어요. 105층을 짓는 것보다는 50층짜리 3개를 짓겠다 이러는데 정권 시장에서는 이 50층짜리 3개를 짓는 이게 대해서 상당히 환호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105층에 비해서 50층짜리 3개를 짓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가격은 생산비가 급격하게 공사비가 줄어듭니다. 고층은 건설비가 공장으로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단순한 상징성보다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영업 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한 건데 현대차에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 부인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청이나 현지 주민들은 현대차가 층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05층이라는 랜드마크 그것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서울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가로 희생으로 강남 구민들이 현대차에 많은 양보를 했는데 네. 이제 와서 105층을 50층으로 줄이면 어떡하느냐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미 의회 난입 사태로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입막기에 나섰습니다. 속속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한 건데요. 그러자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우선 주가부터 짚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계정 퇴출 이후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주가가 폭락을 했죠. 예, 트위터라는 이 SNS의 선두주자죠. 이 트위터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주가가 연일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후반 시간 후 거래에서도 좀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워싱턴에서 백악관 정치를 할 때 가장 애용했던 이 SNS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그 머릿속에 구상하는 모든 것이 정책 일거수일투족이 이 트위터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백악관 이 칸그레스 이 난입 사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후 또는 책임론이 지적이 되면서 트위터는 아예 영구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오히려 지금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죠. 역풍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동안 트위터에 트럼프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가입했던 많은 팔로우들, 친구들이 지금 트위터에 대한 배신감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밉더라도 트위터 너희는 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한 개인의 언론을 침해하면서 영구 제명을 시킬 수가 있느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경고를 하든지 축소를 했어야지. 이제 갓 떨어진 대통령이라고 임기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표변하는 이런 트위터에 실망한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SNS 관련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워싱턴 정가에서 이 트위터의 선동 정치, 트위터가 스스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런 SNS를 통해서 하는 선동 정치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경각심을 갖고 있고 취임 이후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처럼 분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공포가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 아마존 등의 주가 폭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트럼프 퇴출로 인해서 후폭풍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대안으로 이제 극우 앱으로 알려진 팔러라는 앱으로 향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 팔러 앱으로 향하니까 애플과 아마존은 또 보급을 막아버렸고 때문에 이제 팔러 앱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팔러가 지금 구글하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차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팔러에는 이 트럼프 엑소더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쫓겨난 이후에 거기서 축출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있는 곳인데요. 소위 망명 이 SNS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서비스 계약을 중단한 것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팔러 입장에서는 지금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가처분 소송까지 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대목에 대해서도 결국 IT 대기업들의 횡포를 이번 기회에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팔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기업, 재벌 IT를 해체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전을 펴면서 좀 지지 세력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시작된 CES에서 LG전자가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롤러블 폰, 일명 상소문 폰인데요. 화면을 말았다 펼쳤다 하면서 크기를 조절해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삼성의 폴더블 폰에서 진화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롤러블 폰이 LG전자의 실적을 살릴 구원투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라스베가스의 그 가전쇼, 컨슈머 일렉트릭 쇼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원래 라스베가스에서 이것이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열렸다면 전 세계 경제인들, 특히 IT 첨단 경제인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미래를 예약하는 데 큰
저 도약 발판으로 삼았을 텐데요. 어쨌든 온라인 중에서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저분이 권봉석이라는 분입니다. 네. 권봉석이라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82학번이죠. 그 똥파리 세대, 그 유명한 똥파리 세대의 똥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서울대 82학번이 입학할 때 그 당시에 졸업 정원제를 하면서 그냥 카트라인에 전부 다 정원 미달을 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입학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82학번들을 흔히들 82, 그러니까 82학번인데 앞에 저 똥을 하나 더 붙이는 똥파리 학번 이렇게 아무튼 인재들도 많죠. 권봉석 LG전자 사장이죠. 예, 네. LG전자 사장이 CEO가 처음으로 저기 CES에 나와서 롤러블 폰을 공개를 했는데요. 마치 이 종이를 접은 것에서 똘똘 말았다가 펴는 듯한, 그래서 임금님한테 상소문 올리는 모양하고 똑같다 해서 상소문 폰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여기 한 5초 정도 공개했는데요. 아주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용화가 된다면 대단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를 낳았죠. 지금 그림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폴더블 폰이 접혀져 있다가 쭉쭉쭉쭉 펴지는 저런 모습이죠. 네. 원래 저 기술은 최초로 중국의 오포가 제일 먼저 내놨는데 상용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용화를 한다면 그야말로 폭풍, 열풍, 폭풍을 몰아올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 LG전자는 그동안 스마트폰 부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무려 23분기, 그러니까 6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계속 적자였어요. 네. 이 롤러블 폰이 과연 그 아픈 손가락, LG전자의 아픈 손가락 스마트폰의 적자를 해소해 줄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전자의 CES 소식도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세계적인 이제 부품사죠. LG전자와 협력 소식이 전해졌던 마그나 인터내셔널 소식인데요. 그 마그나의 프레스 센터에 이제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깜짝 출연을 해서 뭐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이런 롤러블 폰 외에도 마그나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애정 또 강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최근에 마그나하고 합작을 하겠다라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LG전자 하면 주로 가정용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지만 마그나와 합작을 하면 마그나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제품, 여기서 LG전자가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시를 한 것이에요. 네. 현재 지금 수요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동차 전장 부분입니다. 자동차 겉에서 보면 얼핏 보면 철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기름이 있어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적 작동이 없으면 이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나오는 그 대목에서도 전기적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권봉석 사장의 마그나와의 협조, 협력, 그래서 마그나의 전량 지금 투자해서 합작 회사를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LG전자의 또 한 번의 대도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LG전자의 변화를 바라보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